최고점 돌파, 최저점 돌파, 즉 매물대를 돌파하는 이거를 활용하는 겁니다. 이거를. 자, 여기를 돌파했다는 건 뭐예요? 20일 안에 최고가를 어디선가 이 고가를 돌파했다는 거예요. 즉 매물대 돌파죠. 매물대 돌파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온다. 즉 굉장한 상승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요 돌파할 때를 맥점으로 삼는다. 자, 오늘은 돈치한 채널 두 번째 시간입니다. 돈치한 채널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건지 배웠고요. 이제 오늘은 어떤 거를 배웠으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이제 요 돈치한 채널인데 위에 빨간 선이 이제 상단선, 그리고 파란 선이 하단선, 그리고 검정선이 중단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, 중단선은 이제 상단선과 하단선을 나누기 이해한 거기 때문에 언제나 위치는 정 가운데입니다. 언제나 위치는 정 가운데고, 그리고 요 상단선은 최고점은 20일, 이거 20일입니다. 20일이니까 변하지 않게 계속 오고, 여기서 돌파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하죠. 하단선도 마찬가지로 하단선 여기 찍히고 나서부터 한 번도 여기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 요게 20일 전에 이탈되겠죠. 그럼 여기서부터 저점이잖아, 그죠?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변할 때 얘네는 움직인다,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돈치한 채널 설정 제가 20일이라고 했는데 기본값이 20일입니다. 제가 뭐 10일도 넣어보고 5일도 넣어보고 뭐 60도 넣어보고 다 넣어봤는데 이 돈치안이라는 사람이 20일을 설정해놨다는 거는 본인도 이걸 만들면서 20일을 해보니 제일 잘 맞더라, 가장 기본값인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여간하면은 이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. 하지만 여기서 좀 나는 스타일이 좀 다르다, 난 좀 빠른 걸 원한다, 그러면 좀 채널을 설정을 좀 밑으로 뭐 15라든가 10이라든가 5라든가 3이라든가 낮춰도 되고, 나는 좀 느슨하게 좀 중장기 투자를 원한다 한다면 20일보다는 크게 60일, 120일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좋지만 일단 20을 놓고 우리는 공부를 해보자,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20을 놨을 때 어떤 흐름을 나오고 어떻게 매매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는 이제 돌파 매매법이에요. 돌파 매매법인데 이 돌파 매매법은 우리가 이 상단선과 하단선이 돌파할 때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중단선이 이렇게 있잖아요, 그죠? 그리고 상단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, 그죠? 하단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, 그죠? 이렇게 그려질 거야, 그렇죠? 이런 부분이고, 자, 이제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툭 올라갔어, 그죠? 그럼 여기서 이제 바이 맥점이 들어가는 거예요, 그죠? 바이 맥점, 상승 맥점이 되는 거고,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단선이 딱 깨지면 셀 하락 맥점이 되는 겁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이거는 어떤 활용을 하는 거냐면, 자, 이게 뭐라고 했어요? 이게 이 돈치한 채널의 상단선은 최고가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, 그죠? 최고가를 나타내 주는 거라 했고, 그리고 하단선은 뭐예요? 최저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돌파 매매법은 어떤 거를 활용하는 거냐면, 즉 최고점 돌파, 최저점 돌파, 즉 매물대를 돌파하는 이거를 활용하는 겁니다. 이거를 설정하는 거다.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오던 이렇게 돈치한 채널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했다면 이게 돈치한 채널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 아니야, 이 주가를 따라서 이렇게, 그죠? 그리고 중간값도 이렇게 올라올 거고, 하단선은 모르겠고 따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식인데, 자, 여기를 돌파했다는 건 뭐예요? 20일 안에 최고가를 어디선가 이 고가를 돌파했다는 거예요. 즉 매물대 돌파죠. 매물대 돌파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온다. 즉 굉장한 상승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요 돌파할 때를 맥점으로 삼는다. 반대로 요렇게 쭉 가던 주가가 요렇게 돈치한 채널 이렇게 오다가 쭉 하단했다 그러면 이 돈치한 채널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야, 그죠? 하단 점점 저가 내려갈 거니까, 그렇죠?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어디선가 20일 전에 있었던 이 20일 안에 있었던 저가를 깨고 내려오는 자리, 여기서부터 이제 투매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. 요런 개념인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하방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무너진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딱 깨지고 나올 때 이때가 바로 하방 맥점이 되는 거다. 하락의 맥점이 되는 거다.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돌파 매매를 하는 거다. 요거는 이제 지지와 저항,
요 매매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밴드 매매법이 있습니다. 밴드 매매법. 밴드 매매법이 있는데, 밴드 매매법은 간단합니다. 요런 식으로 요렇게 돈찬 채널이 요렇게 움직이잖아요. 그죠? 요렇게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주가는 높은 확률로 요렇게 움직인다. 뭐 돌파를 할 수도 있겠지만 돌파해서도 안으로 들어온다. 왜냐면 최고가는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. 그죠?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온다. 요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돈찬 채널을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요 안에서 밴드가 올라갔다가 돌파할 때는 멈춰. 아무것도 안 해. 그러니까 들어올 때 여기서 하방의 맥점이다. 하방의 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, 다시 쭉 깨졌다가 올라올 때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올 때, 깨지면 아닙니다. 지지하고 올라올 때 이때 이제 상승의 맥점이다라고 판단해서 이 마디 매매를 하는 거죠. 요거의 개념이다. 그래서 밴드 매매법은 이 마디 매매를 이용하는 거고, 그리고 이 돌파 매매법은 마디 매매가 아니라 진짜 돌파 큰 시세가 나올 때를 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요 두 가지 매매법이 있지만 우리는 또 지수 매매를 하잖아요.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 매매를 하는데, 나스닥 지수 매매 같은 경우는 지수의 특성이 있습니다. 뭐냐면 이 돌파나 이런 걸 크게 안 해요. 돌파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 지수 매매를 할 때는 돌파 매매법보다는 밴드 매매법이 잘 어울린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매매법을 다 배워봤고, 우리는 이제 밴드 매매법에 대해서 실전 차트로 배워볼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매매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,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전 차트에서 이 밴드 매매법이 얼마나 잘 맞는지, 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. 다음 시간 또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이 돈참 매매법, 돈참 매매법의 실전 차트로 보는 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